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두산중공업 150조 원전 시대 주가 전망 공개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원전 관련 종목들에 대한 내용을 8월 달에 풀매수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렸었고요. 여러분들께 이 다섯 종목 소개시켜 드리면서 많은 주가의 등락폭 속에서 많은 수익도 여러분께 드렸었습니다. 이런 두산중공업과 같은 원전 관련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추천드렸던 이유는 바로 바이든 정부의 저탄소 정책의 핵심이 바로 원전이었기 때문인데요. 결국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펌핑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써낸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저탄소 정책을 강화하게 되면서 사실상 화력 발전소를 줄이고 발전에서 탄소가 나오지 않는 이 친환경 발전들을 유도해 줬는데요. 근데 태양광 발전과 풍력만으로는 전력 공급이 일정하지 않았고 일정하게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원전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됐죠. 실제 원전에 대한 기술은 미국이 주도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이라는 국가가 이 자신의 무기로서 원자력 발전소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가장 대표적으로 딜한 것이 중동에 대한 딜이었죠.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친환경으로 가면 갈수록 석유만을 파는 중동 국가들은 가장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왜? 자신들의 입지가 작아지게 되니까요. 그런데 현재 우리 전 지구상으로 봤을 때 결국 탄소는 줄어들어야 되는 것도 맞거니와 현재 무제한으로 원유라든가 천연가스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중동에게 중요한 것은 체질 개선이었습니다. 이런 체질 개선을 미국이 주도해서 도와줄 수 있게 됐죠. 그러다 보면 이 중동에 있는 국가들은 누구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바로 미국의 말을 따르게 되는 거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바로 미국이 주는 원자력 발전소 등 기술력적인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은 이런 원전으로서 협상을 통해서 자신의 편으로 불러오기 시작했고요. 자신의 편으로 불러온 이 다국적 기업들은 전부 다 싹 다 중국을 공격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을 압박하고 저탄소 정책을 피면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무기로서 자신의 외교에 사용하게 되는 이런 그림들을 보여주게 됐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내에도 영향을 끼쳤죠. 탈원전 진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건설을 멈추기까지 했던 대한민국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수원에 이어서 한전사장도 국민이 원하면 원전을 늘려야 된다라는 발언을 시작합니다. 특히나 이것은 중국에서도 최근에 150억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대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전 세계가 원자력 발전소는 늘려가는 분위기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8월 달에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추천해 드렸고 두산중공업은 흔들림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35%의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구간을 주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무제한으로 계속 가져가기에는 뭐가 고민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시장이 문제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나도 많이 흔들렸고 미국 증시가 꺾이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내 지수 망가질 수 있겠다. 게다가 지금은 달러 지수가 최고가를 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달러 환율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밀릴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뭐 간단하게 원달러 환율에 대해 설명드리면요.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이탈해 빼나가는 겁니다. 이 외국인들이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도 자금이 빠지겠죠.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결국에는 많은 수급의 영향을 받지만 외국인 수급이 결국 들어왔을 때 꾸준히 들어왔을 때 주식시장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봤을 때에는 주식시장이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드디어 저번 주와는 조금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는 이 선물 매수세로만 장난질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막 흔들렸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원하기 원했던 주식 수급도 함께 들어오는 굉장히 전형적인 상승 직전의 시장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 모든 걸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뭐 물론 해외 시장도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기다려왔던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주면서 저가 쌍바닥을 잡고 반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타이밍은 우리가 반등에 대한
대한 가능성도 역시나 엿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걱정하고 걱정했던 두산중공업의 큰 조정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최근에도 어느 정도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죠.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지금은 정책 관련 이슈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시기인데요. 왜 그러냐면 바로 최근에 각 당마다 대선 주자들이 결정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뭐 이재명 vs 이낙연이었고요. 그전에 뭐 윤석열 vs 홍준표였죠. 각자의 주자들이 싸우게 되면은 자신의 정책들에 대한 어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물어뜯으면서 사실상 정책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고 누가 더 잘하냐 도토리 키재기 속에서 지금 현재 이 정책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데 보통 이 인맥주가 그 전 당선되기 전까지 인맥주가 움직이다가 당선되고 나면 그제서야 정책주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정책이 무엇이냐, 윤석열의 정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만한 가능성들이 이제 11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번 놀림목 시장 속에서도 제가 항상 정책주에 대한 부분은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원전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판단해 봐야겠죠. 판단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익절한 나머지 비중을 가져가시는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홀딩하셔도 좋습니다.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어요. 다만 신규 매수는 절대 금지라는 말씀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파동을 보이면서 고가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대장주격 종목들이 첫 번째 파동 이후에 횡보하다가 전정도로 급등하는 N자형 파동의 마지막 구간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열된 구간에서 대장주권 종목들이 조금씩 조정받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책주가 주목을 받는데 그럼 원전 관련 종목 투자하지 말면 뭘 투자해야 되느냐 걱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정책적인 부분을 관련 종목들을 강조해 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주목할 쪽은 딱 두 가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 민심을 얻기 위한 공통의 정책을 보시면 됩니다. 예, 각 당에 물론 색깔도 다르고 정책도 다릅니다. 완벽하게 대립됐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립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디테일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민심을 잡기 위한 공통적인 정책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가장 뭐냐면 부동산 정책과 공정경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니까 최근에 부동산 집값이 크게 올라가게 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이 부동산 규제라는 현재 정부의 정책과 함께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내리는데 큰 영향을 줬던 것들이 부동산 정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림을 그려줘야지만이 사람들이 민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표심을 던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각 당 어느 당도 지금 현재 거르지 않고 반드시 1순위, 2순위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부동산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것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저는 공정경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정경제는 저번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둘 다 첫 번째 대선 후보로 당선될 때 언급했던 것이 바로 공정하고 경제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불평등하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결국 20, 30대층의 키워드를 잡아서 자신들의 표심을 얻어오기 위해서는 바로 공정한 경제가 중요하다라는 키워드를 지금 현재 내보여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에 당선되는 연설에서 가장 많은 키워드로 바로 공정경제, 공정하고 경제한 두 가지 키워드를 들기 시작했고요.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계속해서 언급해 줬었죠. 때문에 공정경제와 관련된 키워드는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디테일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도에서 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위주로 하는 250만 호를 주택을 보급하겠다고 했고 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민간 기업들을 중심으로 250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다릅니다. 디테일 부분 다르지만 결국에는 수혜 관련 기업들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잡고 관련된 정책 관련 종목들을 준비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결론을 짚어보면 앞서 원전 관련 종목들은 추가 매수하지는 않지만 아직 국내 원전 추가 설립에 대한 가능성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추매는 하시면 안 되겠지만 보유는 하셔도 된다. 보유하시고 신규 매수는 금지한다. 이해되셨죠? 난 그럼 8월 달에 8월 중순에 이재진 대표가 이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원전 관련 종목들을 이 8월 달에 설명을 드리면서 이 8월 달에 선취매했듯이 다음 정책 관련 원전 관련 종목 후속 종목들을 잡고 싶다. 이런 일진파와 같이 크게 등락폭은 있겠지만 결국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높겠다 하는 결국 선취매를 좀 기다려서 크게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안전하게 부동산 정책과 공정경제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곳은 정리해서 바로 어플리케이션에 올려놓을 겁니다. 다음 주에 하루 월요일 날 부동산 정책 올라가고요. 화요일 날 공격경제 관련 종목들 올라가니까 관련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어플리케이션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받고 사용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진의 상한관리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런 자료뿐만 아니라 추천 종목들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달, 7월달, 8월, 7월달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서 8월달, 9월달, 10월달 계속되는 하락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크게 하락했고요. 그나마 낫다라고 하는 코스닥 지수도 크게 흔들렸었죠. 7월달, 8월달, 9월달 굉장히 10월달, 11월달까지 굉장히 힘든 증시를 현재 지내고 계신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충분히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수익이 날 만한 종목들을 제시해드렸습니다.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지금 11월달까지 무조건 수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하지만 충분히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85%의 높은 확률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12월달만 하더라도 12%, 15%, 20%, 마이너스 1.5%, 현대사료 9%, 맥스트 15%, 국부대자인 8.5%까지 좋은 수익들을 날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께 제시해 드렸었는데요. 이번 달에도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다 먹자는 게 아니고요. 3에서 5%만 먹자고요. 손절 칠 만한 종목들은 손절 치고 먹을 만한 종목들을 수익 실현 챙겨가면서 충분히 수익을 쌓아나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편입할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와 관련된 종목 얻고 싶다 하시면 바로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재진의 상한가를 직접 검색하셔도 되고요. 이 아래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각자 안드로이드 사용하시는 분들 안드로이드 링크,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이폰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100% 무료로 앞서 말씀해드렸던 이제부터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정책주들에 대한 정리 자료뿐만 아니라 추천 종목까지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사용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초보 투자자분들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영상이 다음 영상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주도 물론 좋겠지만 저는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긴장하는 미국 10월 물가 상승 31년 만에 최고치다라는 기사입니다. 31년 만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건 그냥 말만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수치로 나타나야 되는데 앞서 보셨듯이 엄청난 수치가 드러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까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정말 시장의 돈들이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근데 금리는 보통 금리 인상 얘기 나오는데 보통 이런 분위기는 뭘 보고 판단할 수 있냐면 바로 요겁니다. 미국의 10년물 금리 채권 수익률표인데요. 이 금리가 상승이 나와야지만이 본격적으로
글로벌 자금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표상으로도 발표가 됐고 뿐만 아니라 화면에 보이시듯이 지금 10년물 금리 채권이 올라왔다는 소리는 인플레이션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는 소리죠.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올라갈 만한 테마는 바로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 장막판 여러분들 관심도 없으셨던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이런 종목들이 급등했습니다. 알루미늄 관련 종목이고요. 조일알루미늄, 삼화알루미늄, 남선알루미늄, 남선알루미늄 우 등등등등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하거나 20% 이상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터져나올 만한 시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관련 종목들은 바로 다음 영상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이재진의 상한가리 오늘의 영상 좀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항상 미리 준비해야지만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항상 다음 내일을 준비하는 투자자가 되도록 해요. 그래요.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 많이 참여하시고 종목들도 많이 받아가셔서 많은 수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 부족한 영상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 따봉 버튼 눌러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힘을 내어서 영상을 좀 더 여러분들께 항상 좋은 내용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